물고기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과학자들은 예전부터 물고기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왜냐면 물고기는 고통을 느끼기에는 너무 단순한 뇌 구조를 가졌거든요.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처럼 어떤 자극이 통점을 자극했을 때 그게 뇌까지 전달되는 회로도 필요하고 그것을 고통으로 해석하는 뇌 부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고기한테는 그런 것들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란 걸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동물권 보호에 관심이 많은 과학자들은 물고기도 인간이나 다른 고등생명체들만큼의 복잡한 뇌구조를 갖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특정 호르몬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건 충분히 물고기도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비인간적으로 막 다루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논의는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미로 속에 빠지는 지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물고기가 돼보는 것도 아닌데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물고기가 직접 돼보지 않고서는 물고기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좌우가 나눠져서 엄청 심각하게 싸우기도 하고 남여가 나눠져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어떤 세력이 일부러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입을 해서 다른 쪽의 사람들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한 인터뷰에서는 거기에 나오신 길거리에 지나가시던 어떤 분께서 되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놓는 정책, 공약 이런 거는 일단 모르겠고 그거는 차치해 두고 그냥 그 사람이 얼굴만 나와도 너무 기분이 나빠진대요. 밥맛이 떨어진다. 전 그걸 보고 되게 웃겼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싫으면 싫은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유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이런 종류의 심각한 갈등에 빠질 때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당연한 듯이 전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속으로 이런 걸 느끼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 저 사람한테 세상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이러저러한 오만방자하고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말을 내뱉겠지. 이렇게 당연한 듯이 전제를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은데요. 물론 이 판단 중에 많은 것은 맞겠죠.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력을 가졌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누군가의 심리를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경험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데 말이죠. 아까 물고기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가 물고기가 직접 돼보지 않는 이상 그 물고기의 경험을 정말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입장에 놓여보지 않는 이상 정말로 그 사람의 심리를, 경험을, 의식을 알 수는 없는 건데 이런 근본적인 제약을 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는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논문에서 인간이 박쥐를 이해할 때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 박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박쥐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인간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포유류 치고는 또 인간과 다른 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박쥐는 시각이 굉장히 약하고 초음파를 쏴서 그 초음파를 감지함을 통해서 주변 사물의 형태나 질감 같은 것을 파악합니다. 인간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과연 박쥐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박쥐로서 존재한다는 건 무엇일까를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상상의 유효성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평상시에 잘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서 박쥐가 초음파로 주변을 감지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정말로 무엇일지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글은 모든 생명체는 딱 하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나는 내가 가진 관점 이외에 어떤 다른 생명체의 관점을 엄밀한 의미에서 취할 수는 없죠. 인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는 인간으로서 같은 생물학적 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을 비교적 잘 유추해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까지나 나의 관점을 품을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직접 품어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체의 의식에 대해서 상상할 때 내가 저 생명체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를 상상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생명체가 그 생명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좋은 삶을 사는 거냐, 누가 악하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팩트를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삼잖아요. 저 사람의 이런 행동을 한 건 팩트고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이런 건 팩트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는 나쁜 거고 내가 지지하는 게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근데 팩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공원을 걷고 있다는 건 팩트죠. 근데 이 팩트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나나 공원, 걷다 이런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이 글은 각 생명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물리적인 대상,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팩트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전혀 다른 팩트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박쥐가 진화를 거듭한 끝에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서 지금 이 똑같은 공원을 경험한다면 박쥐는 인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팩트를 감지할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외계인이 전혀 다른 개념 체계를 사용한다면 똑같은 무지개라는 대상을 보고도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팩트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게 그 외계인들한테는 굉장히 유효한 지식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팩트라는 개념의 사용, 팩트의 정의, 네이글의 팩트에 대한 분석이 팩트의 하나의 의미에 불과한 걸지도 모르죠. 우리는 꼭 네이글의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네이글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꼭 팩트라는 게 항상 경직된 채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팩트만 1:1 대응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여러 팩트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혹은 내가 한 시점에는 하나의 팩트만 생각하더라도 혹시나 다른 사람은 다른 팩트를 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한다면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다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긴 하죠. 특히나 같은 사회에 속한 한국인이다. 그럼 다들 똑같은 한국어 체계를 익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나라 국민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이런 팩트를 얻어내야 되는데 쟤는 왜 다른 생각을 하지? 이상하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데 어차피 나는 평생 나 한 명의 관점에서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 나 한 명의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상대를 무작정 비난하는 단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